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기 위한 시간 2021학년도 후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당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조립제법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과정에 필요한 상수 AB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이고 중간에서 아이고 그래 잘 썼군요. 0 이 부분 이제 챙겨서 좀 잘 써야 되는데 제곱 개수를 썼고요. 이것을 이제 0으로 만드는 숫자 딱 써서 이제 조립제법을 진행해주면 되겠죠. 이 그대로 내려놨고 곱하기해서 해야 되는데 2가 된다는 얘기는 1 곱하기가 돼야 되죠.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해주면 2가 되겠고요. 다시 곱하기 2가 되게 되면 결과는 3이 되겠고 그러면 3 해주면 이제 그 다음 결과는 뭐 어떻게 되죠?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하기해서 나오는 결과니까. 그럼 A 값, B 값이 좀 다 얻어졌습니다. 조립제법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A 더하기 B 8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립제법 우리가 뭐 인수분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좀 익혀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합니다. 당식 옳고 인수분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뒤에 더하기 K가 있군요. 인수분해가 안 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제곱차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또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전개해서 다시 좀 해야 되는데 짝을 좀 잘 맞춰서 전개해야 되겠죠. 그냥 마구 전개하는 게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가운데 부분 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면 이렇게 좀 치환해서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살피면 되겠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려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k 값은 1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주어진 식을 또 원상복귀해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제곱 이런 형태니까 문제의 취지에 맞는 fx제곱 fx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이런 2차식의 제곱으로 좀 인수분해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K값 구했는데요. 다음에 또 F1도 좀 구하라고 했나요? 그럼 F1은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나요? 1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때 이제 또 합을 구해달라 하니까 뭐 정답은 또 0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 특히 뭐 4차 이런 부분도 있을 때 이렇게 짝을 좀 잘 이뤄서 공통 부분이 좀 생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부분들을 이제 묶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치환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가는 과정 됐습니까? 이게 좀 짝을 지어서 전개한다는 사실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좀 전개해가지고 x의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곱셈공식 연습했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세제곱 전개 x 구할 때는 3배에 앞에 a 있겠고 그 다음에 3제곱인 뭐 9가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다 x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요건 뭐 2차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배의 2니까 뭐 4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개수만 좀 딱 썼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3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7에 이항시켜서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값은 가볍게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공식에도 뭐 전개만 좀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좀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과 만나겠다. 이 점수가 그렇다면 이제 y값이 0이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배의 a-1x 3a제곱 플러스 2a-1 이퀄 제로 이런 형태. 결국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 관계가 y에다 0 쓰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방정식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근이 뭐 한 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중근 갖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 4분의 D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의 제곱 빼기 3a 제곱 플러스 2a-1 이렇게 되겠고 제로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부호가 좀 다르니까 아예 부호를 좀 바꿨을까요? 그래서 아예 부호를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3a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2a 제곱 되겠고요. 플러스 4a 처리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나오는 모든 값에 또 합을 구해달라 해주면 이제 여기서 가볍게 뭐 근거계수 연결도 해가면 되겠죠. 두 근의 합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2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2차 함수하고 x축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겠고, 이때 이제 y에다가 좀 0을 딱 써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본다는 얘기죠. 함수 문제인데 방정식으로 풀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 이론하고 방정식 이론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좀 바르게 좀 해석해가는 그런 절차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XY에 대한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뭐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좀 잘 살펴보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하게 되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이제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5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x에 대한 식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좀 이렇게 살펴볼 거거든요. 5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에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하겠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25, 24 그럼 y 제곱에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6, 5, 30에서 40을 빼는 건가요? 30에서 40을 빼는 거예요. 그럼 좀 뭐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0y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9에서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써야 되겠군요. 9 마이너스 8k 이렇게 좀 써지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근위공식으로 따지게 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루트 안에 있는 해당하는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바깥으로 좀 풀려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에 다시 또 판별식을 좀 살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25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9 마이너스 8k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완전 제곱 형태가 풀려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근 갖는 모양이 돼야 돼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8k에다가 플러스 16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되죠. 자, 그러니까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판별식을 좀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자, 주어진 식 두 문자를 동시에 고려하기 힘드니까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좀 판단했을 때 판별식을 구해서, 그럼 이제 근위공식 형태로 근을 구했을 때 이제 루트 안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계산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정리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다시 이곳에 이제 뭐 판별식이 이제 0이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럼 뭐 해석하는 절차 자체가 조금 좀 까탈스러워졌는데 판별식 뒤에 관련된 뭐 화려한 이론이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절차 부분에서 뭐 해석하고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을 정확하게 연습해가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열심히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중근을 갖는다. 뭐 2차 방정식이 중근 갖는다 하니까 뭐 판별식을 또 살펴보면 되겠죠. 연속해서 이제 판별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열심히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a제곱 m 플러스 64 해서 써가면 되겠죠. 중거니까 는 0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을 정리할 때 이제 m에 대해서 정리하라, m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되겠죠. m에 대해서 또 정리했을 때 는 0 이렇게 됐으니까 또 뭐 항등식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m제곱은 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4a m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곱할 때 또 4a 제곱이 되죠. 4a제곱 마이너스 64 이퀄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항등식이니까요. 0, 0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a 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니까 a 값이 0 또는 좀 4가 나오겠고요. 이쪽에서는 뭐 4 공통에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요. 만족하는 a 값은 얼마다? 4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판별식 뭐 연속해서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은 뭐 2차식이 이제 중근이다. 가장 솔직한 표현 쓴 거죠. d 이퀄 제로 이런 표현. 이때 이제 이 식을 정리할 때 m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m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 나온 결과 자체를 이제 주어진 식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좀 해석해 달라. 뭐 정리만 좀 잘 하게 되면 항등식 풀이는 뭐 이렇게 가볍게 0,0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쉽게 또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주어진 식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석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복소수를 제곱하면 의미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소수라고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복소수 문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먼저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수 부분 x제곱 전개했을 때 4x 그다음 플러스 3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x제곱에 2x 그다음 마이너스 3i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제곱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잠시 a 플러스 bi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거 좀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2ab i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의미 실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가 되라는 얘기는 뒤쪽 파트 부분 이제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돼서 i 부분이 좀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음수가 되겠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죠? a 값이 0이고 b 값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이론을 이렇게 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 부분들은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좀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데 그 다음 식을 지금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게 되면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 x는 이제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뭐 제곱한다고 해서 그냥 이런 부분 그냥 제곱하면 안 되겠죠? 역시 일단은 좀 식을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복소수 관련 문제니까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 주어진 식이 정리해도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론 체계처럼 돼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거쳐서 됐습니까? 무엇을 풀어갈지를 결정하고 그 이론을 이제 문제에다가 좀 적용해서 풀어가는 이렇게 좀 효율적인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복소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8번입니다.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2차를 포함한 완전적으로 포함한 뭐 3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나머지 정리 문제를 좀 쓰면 되는데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 쓰게 되게 되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2차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이게 완전 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2차로 나누게 되니까 이제 정보를 두 개를 얻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0 되는 적당한 숫자를 좀 이렇게 대입한다라는 즉 x에다 2를 대입한다 이렇게 해서 정보 하나밖에 얻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2에서 대입해서 나오는 정보 그렇게 되면 뭐 3개가 되는데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나눴을 때 이 부분들 주어진 정보가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돼서 이 나머지 자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당연히 이제 몫이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를 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온 정보 이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f-2 정보가 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제곱 9a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됐죠?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a 값이 그러면 9a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좀 3분의 2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들을 쓴다는 얘기가요. 나머지가 3분의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r0를 구해달라. 이건 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되겠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정답은 뭐 3분의 5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 구해가는 부분들은 뭐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이게 정보를 2개 얻어야 되는데 2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부분들 있을 때 저렇게 됐습니까? 키포인트.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나누게 해주면 이제 여기 개수만큼 이제 A는 몫이 생기고 그다음 나머지 이게 되겠다.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 자, 안전제곱식을 포함한 형태의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역시 또 쉬운 이론은 아니고 어느 정도 레벨을 좀 갖춰 있는 그런 이론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직선이 2차 함수와는 서로 다른 주소를 만나고 새로운 2차 함수와는 만나지 않습니다. 직선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죠.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차 함수하고 x 플러스 k 직선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새로운 식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당연히 이제 판별식해서 25 마이너스 4배의 2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가요? 25에서 25 마이너스 8 플러스 8k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k 값은 그럼 이제 이항시키니까 이게 또 얼마가 됐습니까? 17이었나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8분의 17인가요? 17보다 이제 크다 이러니까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식하고 이걸 똑같은 식을 뜨면 안 되죠. 어이구. 바보같이.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하고 x 플러스 k 하고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역시 또 판별식 좀 살펴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k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이제 그러니까 허근이다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아이쿠, 뭐 숫자가 좀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 이런. 오, 중간에 좀 저 이거 포문다 좀 잘못 풀었는데요. 이게 왜 8K죠? 아, 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4K네요, 4K. 와우. 그럼 이제 4K가 그럼 이 부분 마이너스 17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거죠? 아, 근데 여기는 그러면 4K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아이 결합시켜가지고 범위를 그냥 한 방에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오, 요즘 계산 미스도 나고 이거. 아이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K값 범위를 대략 구했는데요. 이를 만족하지 요 범위에 해당을 좀 찾는 겁니까? 그럴 거군요. 알겠습니다. K값 그렇게 되면 뭐 K값은 4분의 4점 얼마죠?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5는 좀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 정답을 좀 찾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2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물어본 거죠. 직선하고 2차 함수 관계. 일단 뭐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 문제를 만든다. 같다라고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뭐 두근 이렇게 되면 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허근 이렇게 처리해 가서 판별식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갈 수 있겠다라는 이론 정리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산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처럼 중간에 미스할 뻔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꼼꼼하게 연산 잘 해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값은 양수다 라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일단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판별식을 뭐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 해서 기본적인 항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뭐 4B 값이 A제곱보다 크다 이런 뭐 기본적인 정보가 있죠. 이 기본적인 정보만 봐도 뭐 기억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에서 이참수 뭐 최대값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주어진 이참수를 그리게 되면요. 최고차의 양이니까 쭉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가 x값이 이제 뭐 2분의 a 이런 부분들이죠. 대칭축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규칙으로 좀 구해가면 자연스럽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범위 저측어 0부터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죠? a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래프가 이제 뭐 정 가운데가 대칭 구조니까 0일 때 a 때 똑같이 뭐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0을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 0 대입하면 당연히 b 이렇게 돼서 자, 니은 부분 최대값은 b다라는 얘기 자, 맞는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 디귿을 풀려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하고 뭐 직선이 또 이렇게 주어져 있죠? bx 마이너스 a 이렇게 주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뭐 접한다라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같다라고 놓고 다시 정리해야 되겠죠? 이항식해서 a 플러스 bx 플러스 a 플러스 b 처리되면 되겠고요.
접한다 하니까 또 뭐 판별식 D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서 는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이 0이거나 또는 이 값이 뭐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 B 값을 좀 물어보게 되면 이제 B 값은 뭐 4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처리되는데 이만 여기 이제 이 숫자가 좀 잘못됐죠.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 기업과 니은이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정보 자체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없어 보이죠?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판별식 D 가장 기본을 알아야 될 항목.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기억이 해결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를 뭐 그려가야 되는 거고 대칭축 표시해주고 제한 변형 표시해주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최대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를 일단 뭐 갖다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뭐 판별식을 좀 조사해가는 그런 형태니까 또 역시 이론 틀이 좀 돼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산을 해가면서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을 하나하나 답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근데 A, B를 서로 이렇게 바꾸게 특이하게 주어진데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파 붙어 있는 것은 뭐 켈레복소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항목이 되겠죠. 뭐 하나하나 좀 해야 되겠는데요. I에다가 Z 바를 좀 이렇게 곱하게 하겠다요. Z 부분들이 있으니까 A-BI가 이제 켈레복소수죠. 이것에다가 또 I를 좀 곱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A가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I 제곱이 마이너스 되면서 B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죠. B 플러스 AI 이렇게 처리되는 거. 이 부분들이 오메가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라고 해서 기억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 좀 뭐 계속 좀 살펴야 되는 건가요? 두 식을 좀 더 하라고 돼 있습니까? A 플러스 BI 하고 그 다음에는 B 플러스 AI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뭐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다 또 마이너스 i를 좀 곱하기 한다고요? 아이고 해달리지 않군요. 그럼 뭐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뭐 A 플러스 B가 공통 아닙니까? 이렇게 공통?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i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i를 좀 곱하기 해주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A 플러스 B 공통 처리해주고요. 이렇게 좀 전기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할 때 i 제곱에 다시 1이 되겠고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구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좀 두 식을 좀 더하기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더하기 하게 되면 또 이제 A 플러스 B 공통에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에다가 지금 좀 뭘 하겠다. 켈레복수수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켈레복수수. 이렇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 있는 상태에서 뭐 I 부분의 부호가 바뀌니까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둘이 좀 같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니은도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또 뭔가요? 우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냥 증명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살펴가면 되겠죠. 오메가 바 이렇게 곱하기 한 거고 Z 바 이렇게 곱하기 한 결과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이게 질문 던진 건데 뭐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 하고 B 플러스 AI에다가 B 마이너스 AI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한 이 부분들 이게 같아지느냐 지금 물어봤는데요. 이건 뭐 A 제곱 빼기에다가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지 결국은.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에 i 제곱에 이제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 거겠고 역시 이쪽은 이제 b 제곱을 먼저 쓰는 일만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건데 결국은 뭐 같은 식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디귿 역시도 맞습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표현들이 뭐 재미나게 좀 구성이 되는 그런 표현들인데 조금만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연산을 좀 하고 켈레복수수가 뭔지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계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세 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ABC 값은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세 숫자 중에 적어도 하나는 4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 뒤에 좀 불편하게 생긴 뭐 2B 이런 걸 뭐 적어도 하나가 4니까 이런 걸 뭐 4라고 좀 놓고 불입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2B는 4 이렇게 좀 대처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4배에다가 A 더하기 C 있고 좀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B가 B라뇨. 지금 B 들어간 부분이니까
A하고 C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AC 이런 항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배에 A 더하기 C 처리되어 있고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가 뭐 4배에 또 A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재미나게 이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A 곱하기 C는 16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A, B, C 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B 값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B 값이 2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을 2 처리해주면 6AC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6은 36에다가 616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96이 답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적어도 하나가 4다라고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문자 중에 하나를 좀 사로놓고 전체적인 지금 식을 관찰해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계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식 p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새롭게 만든 식인가요? 알파벳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호 요거 알파벳 구조질 거요. p를 구조질까? 함수식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px에다가 x-3 이렇게 된 게 이 식이 뭐 근인제 알파벳하니까요. 최고짝에서 딱 써주고 뭐 두근 곱이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에서 식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뭐 주어진 정보가 있으니까요. 뭐 이걸 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1을 대입했으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것은 1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죠. 11에 마이너스 10 처리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5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x는 그러면 2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좀 이항시키면 되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해서 식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리해도 되는데요. 뭐 결국은 요 p3을 구해가는 거니까 3을 좀 곧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3 대입했으니까 뒤는 뭐 가볍게 0 처리되는 그런 내용 되셨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표현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살짝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긴 있는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의 근이제 알파벳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어진 이런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알파벳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대입해서 A값 찾는 거 무난하겠고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BX를 이렇게 좀 완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실제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문제 좀 꼼꼼하게 잘 읽어서 그런 부분들 좀 캐치하고 좀 살짝 좀 이렇게 변형된 부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단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호, 특이한 거 질문했는데요. 주어진 식 이런 부분 나오면 항등식에서 뭐 적당한 숫자를 좀 집어서 풀어가야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 a 제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a 제로부터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x에다가 0 대입하는 것부터 좀 해가게 되면 0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뭐 1이 되겠고 우변은 a0에서 a0를 뭐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x에다 1, 마이너스 1 대입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분모 이런 부분 절대 생길 거 아니죠. x에 이제 3분의 1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해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또 다시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5제곱 되는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a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a1 여기가 중요하죠. 3제곱분의 a2 그 다음에 3세제곱분의 a3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제 3의 50제곱분의 a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50 이런 형태로 좀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x에다가 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야 되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 1 빼기 3분의 1 처리가 되겠고, 그럼 여기 또 여전히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25제곱 처리되겠고, a0.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자, 홀수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겠고, 짝수 부분들은 플러스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제곱에 a3 이런 형태로 쭉 가서 3의 50제곱에 a50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좀 잘 이용하면 이제 뭐 이렇게 짝수차 되는 부분들만 열심히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식을 합을 하면 되죠. 합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기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1이었고요. 여기 부분들은 3분의 2를 빼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 합을 해야 되겠고 그럼 3분의 1에 25제곱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2배의 a0로 되는데 a0는 1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3제곱분의 a2, 3 4제곱분의 a4 이렇게 짝수 부분들만 열심히 3, 50에 a50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요소로 똑같은 부분들이 뒤에 딱 이렇게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요. 3제곱에 A2, 3 4제곱에 A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3에 50에 A50 이렇게 된 부분들 이거 전개된 부분을 이항식해서 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의 25제곱 분의 1 빼기 여기 보면 1하고 좀 하니까 마이너스를 처리가 되겠죠. 여기를 좀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25제곱에 1 마이너스 3의 25제곱 이렇게 통분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부분 2는 좀 나눠주면 되겠죠. 가서 이제 나누게 해주면 2분의 2 곱하기 이렇게 처리야 되니까 바로 부분들 우리가 이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나요? 2 곱하기 3의 25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25제곱. 2번에 있군요. 2번에.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리 공부가 좀 제법 돼서 뭐 평상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3분의 1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상적인 좀 쉬운 문제 풀이할 때는 x는 1, x는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응용돼서 지금 문제 형태, 문제 준 형식에 좀 맞춰가야 될 때 이렇게 좀 대입해가지고 와우 이 문제 아이디어인데 학습이 좀 웬만큼 진행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야 되겠고 뭐 A0 부분 이렇게 좀 이런 부분 없는 부분들도 눈치채고 이런 거 좀 처리해드는 이런 항목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식을 좀 써서 합을 해가지고 문제 형태에 맞춰져 있는 이 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느냐 전체적인 이런 흐름틀인데 뭐 학습들이 좀 잘 돼 있어야만 저는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요. 뭐 잘 안 돼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직오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수 AB에 대하여 2차 함수, 두 2차 함수가 있는데요. 만나는 점이 PQ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좌표 하나가 좀 싹 주어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함수 만나는 좌표 구하려면 이제 뭐 갖다 처리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부분들 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런 부분들 그래서 2x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x 플러스 b는 골체로 이렇게 좀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 주어진 조건 유리수 AB라고 주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 자체가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2 플러스 루트 2도 근이 돼야 됩니다. 켤레근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두 군의 합 이런 이론들을 좀 적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합하면 좀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8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5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군의 곱도 알아봐야 되겠죠. 2분의 b에서 나오는데 두 군을 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2에서 2 처리되니까 b값은 4 이렇게 처리해서 b값도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b-2a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마이너스 2a가 되면 이거 플러스 10이 됩니까? 그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정답은 뭐 14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에 있어서 이렇게 뭐 유리수 a,b 아주 중요하죠. 주어진 식 딱 됐을 때 이제 근자체 이제 무리수가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켈레건을 갖습니다라는 이론으로 켈레건 이론들을 알아가는지 알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 주어졌는데요. 아름다운 관계가 있고 주어진 식 또 관계가 있는데요. 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두 번째 관계식 좀 전개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켈러 복소수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론 정리를 좀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켈러 복소수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놓고 뭐 알파 바가 3이니까요. 알파 바라는 것은 뭐 알파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역시 베타 바가 또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베타 바라는 것은 베타분의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쪽 가로 부분에서 3을 좀 공통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하기 하게 되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연산하지 않고 주어진 식 좀 간단하게 변형만 하면 곧바로 좀 답을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처음에 좀 전개를 좀 한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어진 관계식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대처해서 됐습니까? 효율적으로 좀 잘 대처해서 주어진 나중에 풀어야 될 시기랑 어떻게 좀 연관되는지 조금만 좀 생각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최고청의 기수가 1인 4차 당식 fx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절찬 나눴는데 나머지가 모두 같다고요?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때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4차니까 이런데 몰라서 그냥 하나 이렇게씩 써게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누면 또 양쪽으로 몫이 생기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모두 오케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써가면 요 부분들이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요거로 나눌 때 요렇게 가운데 걸로 나누면 양쪽 걸 이제 몫으로 처리해주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좀 이렇게 써가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뭐 1 대입 마이너스 대입할 때 결과 같아야 된다라고 됐으니까요. 우선 좀 1을 좀 대입하게 되면요. 3에다가 여기는 5가 되니까 15에다가 a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오케이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에다가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거죠. a-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뭐 두 개의 결과가 같다는 얘기는 뭐 오케이가 소거될 거니까요. 3배의 a 플러스 이런 부분들은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3a에다가 2a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fx 그럼 다시 좀 쓰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써가면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f 3의 인수다라는 이런 얘기, 아이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fx의 인수다가 되겠죠. 드디어 여기 오타가 좀 나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3 대입하면 0이다 이런 얘기니까. 자, 3을 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대입하게 되면은 5에다가 그러면 여긴 1이고요. 3을 9에다가 그럼 13이 됩니까?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OK 이렇게 되어서 이게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K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아이고 순간 좀 살짝 당황했는데 여기 이제 fx가 되겠습니다. fx의 인수 이렇게 되지 식 자체가 뭐 숫자 인수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자, 뭐 주어진 식에서는 역시 첫 번째 주어진 식 자체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신경 써서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합니다. 이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실수 p에 대해서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의 최대값 gp라고 하고요. gp에 또 최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f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f는 이런 정보 알겠고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나 정보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함수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 이때의 값보다는 이제 항상 크다는 얘기는 이거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이런 주어진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GP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참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뭐 가장 큰 값을 이렇게 구해간다 이런 얘기죠. B 플러스 3까지 해서 됐습니까? 이런 걸 이제 구해가는데 이런 값들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좀 점점 낮춰져 간다는 얘기는 범위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언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좀 대칭 구조 형태가 될 때입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 이렇게 간격 3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이제 4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는 이제 뭐 최대값이 이제 이 부분들이 둘이 좀 같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조금만 범위가 이동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함수값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정보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최소값 자체니까.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정보. 요걸 이제 연결시켜서 잘 캐치해가느냐 이게 좀 키포인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됩니다면 이때의 함수값은 뭐 0이다 이런 것까지 주어져 있는 거니까 2차 함수 좀. 그러면 이게 5라는 것은 뭐 대칭 구조가 되니까 0을 대입해주면은 0이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라는 것을 최고차 a라고 놓게 되게 되면 대칭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상 부분을 써야 되는데 뭐 0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것만 이용하면 되겠군요.
4를 대입해주면 16에다가 마이너스 4a 처리된 결과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 뒤에 원래 c 부분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c는 이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a 값이 그럼 이제 2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fx 자체가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좀 처리해서 함수식이 좀 나온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하라? f 마이너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뭐 정답은 뭐 3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를 해드렸는데 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딱히 수식으로 보여지기가 뭐기보다는 이 해석 자체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간격이 이렇게 좀 3만큼 유지가 됐을 때 이렇게 좀 최대값 이런 부분들인데 이 최대값 자체가 좀 어떻게 작아질까? 그럴 때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일 때 됐습니까? 이때 범위 자체가 이제 조금만 이동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올라가서 최대값 자체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범위가 이쪽으로 조금만 가게 되면 또 이쪽이 올라가서 최대값 자체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최대값 자체가 가장 작아질 때는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해서 돼 있을 때다. 이때의 값이 또 마이너스 2라는 정보까지. 요 정보를 이제 문제의 이 정의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 정보를 좀 정확하게 캐치해가는 부분들이 18번 문제 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고 나 자체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대칭축 이런 부분들 그런데 아래로 볼록이라는 개념까지 돼 있죠. 최소 이런 개념이 돼 있으니까 여기도 또 나름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 주어진 식을 2차 함수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좀 바르게 해석하느냐 이런 내용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 하나하나 메모를 좀 남겨가면서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는 아이고 변기를 하는 직각삼각형이 또 정사각형이 또 내접시키는 건가요? 일단 뭐 두 근의 합 6, 두 근의 곱 3을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의 넓이하고 둘레기를 또 두 근의 새로운 또 방정식을 또 만드는 거죠. 한 변 길이를 뭐 t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럼 뭐 닮음을 좀 해야 되겠죠. 베타분의 t는 이퀄 가로 길이는 또 알파에다가 그럼 뭐죠? 알파 마이너스 t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쪽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닮음 베타의 t,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t 된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알파 t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베타 t 되겠고 이항시키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t는 이퀄 알파 베타 이렇게 쳐야 되니까 t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이 부분 좀 이용하면 되죠. 2분의 1 해서 변 길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되는데요. 넓이하고 둘레 길이다. 넓이는 그러면 제곱변이니까 4분의 1하고 둘레 길이는 변 길이가 4개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x제곱 두 근의 합 4분의 8의 9 x 곱하면 2분의 이렇게 좀 만들면 되겠죠. 열심히 좀 만들었는데 뭐 최고차를 좀 8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8을 좀 곱하면 되니까 8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방정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뭐 m 더하기 n을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뭐 계수 조절하니까 뭐 마이너스 14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뒤쪽 파트 부분은 좀 큰 문제가 없고요. 주어진 부분들에서 뭐 별거 아니지만 여기 간단한 관계식을 좀 처리해가지고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해가는 게 키포인트죠. 근거 계수 연계착 이용해서 좀 구하고 그래서 변 길이 완성되면 또 다시 2차 함수식을 좀 만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큰 흐름들이 뭐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를 뭐 자연스럽게 연산으로 좀 연결시켜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42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한참 복잡한 복수수를 좀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주어진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좀 무지무지 많은가 봅니다.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주어진 식의 뭐 특징 좀 공부했느냐 이런 얘기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곱 보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런 과정 거쳐서 i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뭐 4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4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1 플러스 i에 4제곱 이렇게 되면 좀 뭐 i 제곱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i 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이런 부분들은 또 제곱하게 되면 거의 똑같은 과정이 이제 마이너스 2i 이런 과정 거쳐서 마이너스 이런 부분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라는 사실들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 주어진 식은 지금 4n제곱 되어 있는데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4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더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그다음 뭐 2n제곱 그거에 다시 좀 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좀 계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1에 n제곱 그다음에 이제 또 뭐죠?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플러스 m 마이너스 i 되겠죠. n제곱 이런 부분들의 몇 제곱? m제곱 이런 형태가 좀 되는 모양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복잡한데 주어진 식이 또 뭐 규칙적이 되는 거니까요. n이 1일 때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면 되겠죠. n이 1일 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런 부분에 m제곱 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센스 있게 우리가 좀 주어진 부분이 루트 2가 좀 필요한 거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끄집어내서 m제곱 처리해지고 루트 2분의 m제곱 아이콜레 m제곱이라니 m제곱 보면서 이렇게 쓰다니 아이크 1 플러스 i의 m제곱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n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1에다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들은 뭐 0이니까요. 그냥 계속 0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n이 3이면 처리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다가 이 부분이 또 플러스 i가 됩니까?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돼서 m제곱 처리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루트 2를 좀 끄집어내게 되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m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n이 4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1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뭐 2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개수를 계산했는데 일단 뭐 맨 마지막부터 좀 하나 좀 처리해 줄까요? n이 4다라고 돼 있지만 실은 n 자체는 이게 지금 네번마다 규칙되는 거니까 4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40까지 알아보는 거였죠. 40까지 알아보이는 거였으니까 이때는 그럼 뭐 이건 뭐 10개 정도가 나오는 거겠고 이거는 뭐 40개가 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이곳에서 이제 400개의 숫자가 좀 나오겠다. m 값은 뭐 40개가 다 돼가는 거니까 됐죠. 참 1일 때랑 3일 때를 좀 엄청나게 잘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뭐 짝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 내분마다 규칙이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10번 정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뒷부분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양의 실수가 좀 처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 자체 부분들이 지금 계산할 때 제곱 자체가 좀 id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시 이 부분들을 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4제곱을 하게 되면 1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m 값이 이제 8 정도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제 1이 돼간다 이런 뜻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40까지 가야 된다면 5번 정도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때는 계산 결과는 10 곱하기 이건 n 부분에서 나온 거고요. m과 관련해서는 5번 이렇게 돼서 그럼 역시 또 이쪽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50 더하기 50 더하기 400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는 400에 500번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엄청나게 개수가 많아지는데요. 규칙성에 의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이제 뭐 n 부분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4개를 좀 예를 들어줬는데 이게 지금 뭐 계속 규칙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게 n이 1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좀 되는 가지수가 이제 10번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게 10번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개수 계산할 때 이쪽에 10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좀 생각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 규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 부분들은 원래는 i 자체는 이제 4번마다 규칙인데 제곱한 결과 자체가 i가 되고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그걸 또 다시 4번 규칙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8번마다 규칙이 돼서 8번 등장합니다. 30번까지인가 5번 등장합니다.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개수 구해간 부분들 역시 또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대한 뭐 거의 하이라이트 문제라고 느껴지는 이론들이 좀 잘 얽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21번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y는 k가 두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까? 세 점에서 만날 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좀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차가 양인 그래프 쭉 그려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3입니다 라고 좀 하나 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함수를 좀 그리게 되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1인데요. 최고차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차는 또 음일이 되어 있고 1이면 좀 약간 좀 좌측에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꼭 시점의 x좌표 뭐 1이 되겠고 이렇게 좀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y는 이꼴 k를 그어 가지고 근데 세 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꼭지점을 지나게 그렇게 되면 꼭지점 이 부분하고 이제 양쪽에 생기는 거니까 세 점이 되겠죠. 물론 저 아래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 자, 그러니까 뭐 3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3을 좀 대입해서 2분의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6이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7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좀 4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좀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두 가지만 있는 건가요? 근데요,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래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점지라는 선이 긋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까?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교점지라는 경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함수가 좀 만나는 좌표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7 하고 교점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시켜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5일 때, 이때 이제 5일 때 이 부분도 조사해야 되겠고요.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부분도 역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함수식은 뭐 하나만 골라서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좀 딱 골라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3에다가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x 값이 5일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25에다가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2, 11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4에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값이 4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소거되고 마이너스 6, 2 이렇게 됐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뭐 결국은 뭐죠? 주어진 이 상황 부분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부분들이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지고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 해서 꼭지점 지날 때하고 이제 교점 지날 때 부분입니다. 이게 선 4개를 이 주어진 이 상황을 좀 해석해가는 절차가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뜻을 좀 파악해 갈 때 이렇게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학습 능력이 좀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수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1차식 x-a를 인수로 가지는 방식 4차 방식인데 짝수된 뭐 보기 2차식 형태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 그 다음에 A의 최대값 뭐 그때 뭐 최대값이죠. 뭐 Q를 좀 구해서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어떤 조건인가요? 개수와 상수가 이제 모두 정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개의 당식이 곱으로 좀 나눠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보기 차식을 이제 인수분해할 때는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모양이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정수 조건 이런 형태에서 뭐 항이 좀 많이 되는 것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x 4제곱 마이너스 197 x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뭐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빼기 베타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한쪽에 이제 인수분해 더 돼서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한쪽은 또 인수분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베타제곱 이런 모양 되어야 이제 이렇게 인수가 3개가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 전개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197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이게 완전 제곱수 형태로 좀 되어 있어야 인수분해가 좀 한 번 더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이 이제 1제곱, 2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3제곱 이런 형태로 쭉 가서 자, 14제곱이 얼마죠? 14제곱이 196이죠. 그러니까 뭐 14제곱까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3제곱, 14제곱 거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숫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보죠. 14제곱을 해주면 이제 196이니까 그럼 이거 14제곱인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197 되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 부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양쪽 다 완전 제곱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좀 안 되겠는데요. 맨 마지막 것 좀 안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완전 제곱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건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큰 숫자를 좀 찾아야 되니까 13제곱 해주면 16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69, 69를 빼니까 1에다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28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건 좀 되겠군요. 12제곱이니까 14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4를 빼니까 53. 이것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요. 1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76이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 10제곱이니까 뭐 100이니까 그 다음에 뭐 97도 문제가 없죠. 아,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는 좀 문제가 없다는 것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 좀 더 쓰게 되면 이게 좀 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8 이렇게 좀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고, 요런 거는 뭐 4를 빼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93 뭐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쭉 나오겠다. 자, 그러면 개수는 2부터 13까지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얼마가요? 11, 12개가 되겠죠. 12개 이렇게 해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수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아, 개수를 P라고 한다. P 값이 그러면 12가 되겠고, 최대일 때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이제 P 값은 12가 좀 처리되어 있고, 최대일 때는 그러면 뭐 당연히 13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3제곱 곱하기 28 이렇게 처리해 준 것이 이제 P 값이 되는데, 이걸 좀 Q라고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돼서 이제 우리가 P 값, Q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P 플러스 1의 제곱분의 Q 이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그러면 이제 13제곱이 되겠고, 아, 요거 약분되게 만들었군요.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최종 정답은 28 이렇게 해서 좀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런 문제를 좀 풀려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보기 차식 이런 부분 공부할 때 그냥 인수분해할 때 뭐 그것 해가지고 그냥 인수분해하고 뭐 제곱 빼기 제곱해서 인수분해해서 이제 답 꿰어요. 이 정도면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변형될 수 있다.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뭐 지금 저랑 이제 같이 풀이를 통해서 뭐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무작정 인수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시기 좀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좀 학습하라,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법 응용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좀 그리고 꼼꼼하게 또 점검해야 될 요소도 있고, 그죠? 확인 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까탈스러운 요소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수시고 마지막 문제 까탈스러웠는데 복습 좀 철저하게 다 하라는 점 당부 좀 드리고요. 합격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좀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